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에 나왔었죠.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아파트나 뭐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뉴스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나 뭐 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잘만 생각한다 한다면은 이런 준주택 같은 건 기회로도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해서 저희가 선정할 때 그래도 좀 유망한 오피스텔들이 어떤 걸 봐야 될까,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지역 담보대출에 대해서 최대 6억 원 한도로 대출 제한을 걸었었고, 근데 이 6억을 잘 살펴보면 6억을 건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일단 우리가 일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대출 상환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시는데, 6억을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리 4%로 30년 상환 조건으로 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을 했을 때 월 290만 원 정도의 상환 금액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신혼부부나 또 이제 주택을 처음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월 290만 원의 비용을 감수를 한다? 저는 이런 건 진즉 좀 적용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내 상환 여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무리한 대출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건축물 대상상 주택에 한정하여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상상 업무시설로 분류돼서 이번 규제 대상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만 생각해 본다 한다면은 수요가 몰린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오피스텔 중에서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인 가구에 적합한 전용 면적 10평 이상, 그리고 아파트처럼 단지를 좀 구성하고 있고 편의시설 갖춰져 있는 한 300호실 이상의 중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들은 향후 대체 투자 대상으로 충분히 우리가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서울 지역 오피스텔 중에 저희가 그래도 투자 유망하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에 하나 정도씩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저희 월세고수TV에서 선정하는 오피스텔을 한번 추천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번 촬영을 1회차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을 알려드리면, 일단 서울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300호실 이상의 단지를 구성한 오피스텔, 그리고 전용 면적 10평 이상으로 한 2인 이상 가구는 거주가 가능한 조건으로 찾아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용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주식 주차, 그러니까 주차가 기계식 주차나 이런 데들이 땅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황금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주식 주차, 그리고 매매 가격은 5억 이내로 해서 좀 우리가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만한 주택 중에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하나 정도씩 이런 물건들 선별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 그 첫 시간으로 저희가 찾아본 지역은 바로 6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의 청계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피스텔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과연 시세가 적정한가를 갖다가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유사한 면적의 사이즈의 아파트가 그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 왕십리 뉴타운이었던 센트라스의 소형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오피스텔의 적절성을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개의 단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단지들 비교를 할 때 입지도 보면 둘 다 소개할 오피스텔, 청계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오피스텔은 6호선 2호선 환승역의 신당역과 11-1번 출구로 바로 지하로 직결이 돼요. 그런데 센트라스 아파트 역시도 상왕십리역 1번 출구하고도 지하로 바로 직결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물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처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계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제가 소개할 물건은 전용 면적 42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14평에 해당합니다.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신혼부부들 충분히 살만한 물건이고, 그리고 실제 주거 세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세대수는 332세대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거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3개가 주상복합으로 딱 몰려있는 단지입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됐으니까 연식도 어느
정도 막 아주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근 좀 슬럼화된 거리에서 봤을 때 재개발돼서 그래도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 오피스텔로 보여지고, 두산 이브더제니스라는 브랜드 단지, 그 다음에 주차 대수도 무려 434대, 그러니까 세대당 1.3대에 해당할 정도로 아파트와 동일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인근 시장거리랑 상업지구 구성돼서 주거 환경은 좀 쾌적하지 못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있거나 이러면 좀 주거하기 어렵겠지만 두 분이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나 또 노후를 맞으시는데 도심에 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절한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 조건들을 보면 저희가 선정한 조건 300호실 이상이냐, 일단 332호실이니까 300호실 이상이고요. 물론 아파트까지 활용을 하면 거의 한 800세대 가까운 세대 단지가 되니까 여건이 충분합니다. 전용면적 10평 이상, 전용면 14.13평에 해당하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요. 2호선, 6호선 신당역 실번 출구 직 연결이라 서울 역세권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호실이상 1.3대 100% 자주주차라서 자주주차에도 해당이 되고요. 매매 가격도 4억에 해당하니까 5억 이내에도 해당하는 물건이라 저희가 선정을 좀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좀 적합한 물건을 판단했고요. 자, 일단 추천 매물, 현장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급매물 나와 있는 매물은 구조는 일자형으로 스튜디오 타입으로 돼 있어서 거주하기에 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실내가 넓고 또 환기성도 괜찮고 해서 내부에 뭐 주방이나 이런 거 잘 갖춰져 있고 면적도 거실도 널찍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매매가 4억인데 월세 시세를 보니까 1000에 150만 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심지어 나옵니다. 면적이 넓으면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권의 3%대가 대부분에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4.62%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나오고, 평당가도 보면 전용 평당 2,831만 원 정도의 평당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계약 면적이 아니라 전용 면적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하고 비교할 단지가 바로 센트라스 아파트 단지입니다. 센트라스 아파트 단지는 여기는 거의 2,000세대가 훨씬 넘는 단지 안에 두 개 동이, 역세권의 두 개 동이 소형 폐형들이 같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역출구 바로 앞에 상가랑 주상복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 12.38평의 유사한 구조, 물론 면적은 유사한데 구조는 조금 더 좋아요. 정방형으로서 좀 더 좋은 구조로 갖춰져 있는데 방과 하나, 거실 하나. 이게 근데 매매 가격이 무려 10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용 면적이 아파트가 좀 더 넓게 나와요. 발코니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서비스면이 넓다 보니까 조금 넓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8천만 원인데 월세는 5천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차이는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용 면적 평당가로 보면 8,723만 원이니까 거의 3배 이상의 매매 가격을 볼 수 있죠. 수익률도 무려 2.33%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라는 여러분들의 편견이 가져온 시세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거 환경을 보면 동일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대단지 아파트의 커뮤니티나 대단지 아파트의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건 큰 장점이지만, 그렇다고 보기에 소형 아파트가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보면서도 가격 차이가 이 정도로 한다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격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단점을 제가 표로서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청계천 두산 이브 오피스텔 46제곱미터는 295세대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332세대가 갖춰져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센트라스 아파트는 2529세대 아파트의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둘 다 역출구 직 연결되어 있고, 장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누가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전용 14평이 4억대에 수익률 4.6%가 나오는 가격대면 투자처로서는 서울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주거 인프라예요. 대단지 주거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정방형 구조의 발코니 상대적 넓은 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을 비교해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형태로, 그러니까 길쭉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거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대비해서 실사용 면적이 좀 작게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12평에 10억 8천만 원의 높은 가격이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큰 단점이에요. 임대사업으로서는 너무 낮은 수익률인 거죠. 그랬을 때 테라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 아파트가 장점으로 보여지지만, 그냥 임대사업 목적으로 본다 한다면 오피스텔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거주 측면에서 신혼부부나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10억의 가격은 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 대체 물건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다. 주차도 비슷한 자주식의 차도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평당가 차이 이 정도 차이 2,831만 원과 8,723만 원이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체 주거나 대체 투자로서 생각해볼 만한 단지라고 생각 들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본 단지 이걸 추천드렸고요. 저희가 오피스텔 물건이나 이런 중개도 같이 진행해 드릴 때 이런 물건들이 강력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한 달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우리가 대출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좀 5억 이하로 실주거를 맞는 분들에게 적절한 물건들을 계속 하나씩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